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새로운 비전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오직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막바지에 달할 무렵 두 번의 폭발음이 들린 뒤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국 심장부인 런던에서 끔찍한 차량 흉기 테러가 발생. 미국 뉴욕 트럭 한 대가 허드슨 강변 자전거 도로를 따라 갑자기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비명이 들리고 벤이 도로에 들어오는 걸 봤는데 시체가 널려 있어 잔인해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반대하는 대표 손들어 주세요. 없습니다. 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침내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 전 주석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그 옵션을 취해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군사 옵션입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게 추가적인 제재와 처벌을 가하고 살인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시점이 됐습니다. 새해 특집 시사자키 방금 들으신 소리는 지난해 국제뉴스 관련된 소리들 쭉 좀 모아봤는데요. 사운드 오브 뉴스를 진행하는 우리 김민아 기자와 함께 2018년의 국제정세, 세계의 동향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나라별로 좀 전망해 볼까요? 먼저 미국. 아무래도 2018년에 가장 큰 국제적 관심사, 이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네. 2017년의 경우에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급진전시켜서 대선 당시에 캠프 관계자를 기소하고 또 이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조사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내비친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갈 거냐, 이것은 아직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뭐 특검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미국은 또. 그렇다고 하죠. 이제 먼저 범죄 증거를 특검이 확보해야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의회에서 절차에 이제 들어갈 때는 하원 법사위에서 먼저 절차를 시작을 하는데 탄핵 결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 탄핵 소추가 결정되고 이후에 상원으로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탄핵안에 동의하는 절차를 또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라든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 소추까지는 됐지만 상원에서 표결이 안 돼서 탄핵이 안 된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 전에 스스로 사임을 선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민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그랬었죠. 미국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최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또 워낙 넓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2018년 11월 달에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간선거라는 것은 상원의원 일부 그리고 하원의원 전원을 뽑는 그런 선거인데 지금으로서는 대부분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가 역력하거든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공화당 내에서는 포스트 트럼프를 노리는 인사들이 2020년 대선 도전을 속속 선언할 가능성이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레임덕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그 방법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백인 노동자층에게 일종의 정책적 SOS 신호를 계속 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을 좀 비합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어떤 그 생색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처럼 동아시아의 정세 급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운명, 그리고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미국은 그걸 좀 주목해보자. 그렇습니다. 다음 중국
뭐 가보면 시진핑 주석 권력 강화 지금 예정돼 있죠. 3월 달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7상8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고 7상8하가 뭐죠? 이게 이제 그 67세 이상은 67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직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68세부터는 공직에서 좀 배제해야 된다. 이런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어떤 등소평 이후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10년만, 그러니까 즉 2연임만 해왔는데 시진핑 주석은 3년임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또 당장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사상 이게 또 헌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체제의 특성상 이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내부에 이제 이 관련자들이 어떻게 합의에 이를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 엘리트들은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이 어떤 1인 권력 강화 여기에 대한 합의를 지금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1인 권력 강화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양자 간 소통 이것을 이제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러면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동아시아 정세 전체가 미중 관계에 종속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지금 상존한다는 것인데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2기 집권을 맞아서 경제 성장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북중 관계가 지금 악화된 상황 이것까지 겹치게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북핵 문제를 풀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반목하면서 누구도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울하네요.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도 대선이 예정돼 있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4선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러시아의 버니 샌더스라고까지 불렸던 야권의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이 출마를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중앙선관위가 이 후보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죠. 2014년 횡령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집행 만기 후 10년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나발리 측은 유럽 인권재판소가 2017년 10월 달에 선고가 조작된 것을 증명하고 선거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뭐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 후보로 지지자들로부터 추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난히 당선될 걸로 현재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이제? 2017년 말로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5년을 이제 넘겼는데요. 지난 10월 중의원 해산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해서 권력 기반을 재확인한 그런 덕분이죠. 일본 언론들은 이제 아베 신조 정권의 다음 목표는 헌법의 자위대 보유 근거를 명시하는 개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10월 선거 때만 해도 개헌과 관련해서 정해진 스케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2020년을 개헌 시점으로 못 박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2020년? 그렇죠. 그러려면은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까지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2019년에는 최소한 국민투표가 또 실시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베 신조 총리는 계속 총리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자민당 총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원래는 1회 연임이 가능한 구조였지만 2017년 초에 당규를 바꿔서 3년임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자민당 총재 선거는 2018년 9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노다 세이코 총무상이라든지 이렇게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는 인사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베 신조 총리 일방 독주 구도이다. 그래서 2015년의 경우처럼 무투표 당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정말 장기 집권들 하는군요. 그러게 말인데 사람들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자, 유럽 쪽으로 좀 가볼까요? 이 유럽은 주요국들 모두 좀 불안 요소가 있어서요. 우려할 대목이 많습니다. 먼저 이 영국의 경우에는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이 최근 타결됐는데 10월까지 이제 2단계 협상 최종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2019년 3월까지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어떤 출구 전략 이런 합의가 없는 채로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한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돼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또 독일의 경우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금 3개월이 넘도록 아직 연립정부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문제인데요. 오는 7일부터 집권 기민기사연합과 3인당이 대연정을 위한 회담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3인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대연정에 응하는 것은 결국 만년 2등 자리를 굳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연정이 안 되면 결국 조기 총선 가능성이 또 유력해지고 그러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쪽으로 좀 국제정치적인 무게감이 실리는 이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테러 문제
IS가 사실상 격퇴됐다고는 하지만 테러 위협은 여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IS가 주요 근거지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사실상 섬멸이 돼서 한숨 돌리게 되나 싶었는데 네. 각지로 산계한 요원들이 또 테러를 준비하는 등의 어떤 극단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또 부채질하는 요소 중 하나가 중동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극단적인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수니파 국가들 그리고 이란을 대표로 하는 시아파 국가들의 대립 그리고 이 각국에서 이들의 대리전들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과 대사관 이전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2018년에 이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이 얼마나 추진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중동이라는 화약고에 불이 어떻게 붙느냐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에도 금년에 대선이 많이 치러진다면서요? 21세기 들어서 좌파 성향의 정부들이 많이 들어섰다가 2015년 이후에 퇴조하는 분위기인데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좌파에 뭔가 반격이 있을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12월 9일 대선인데 지지율이 지금 20%대까지 떨어져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 여부 이게 관심이고요. 브라질은 10월 대선인데 룰라 전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패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앞두고 있어서 아직 이게 된다 안 된다 장담하기는 상당히 일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룰라의 복귀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이 멕시코는 7월, 콜롬비아는 5월에 각각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좌파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최고 지도자 출신인 로드리고 론도노가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게 콜롬비아의 장기간에 걸친 어떤 그 내전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치유될지를 좌우할 수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2018년의 국제정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유럽, 중동, 중남미까지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